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미지 확장자 관련해 가지고, 자, 확장자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뭐 파일을 이거를 만약에 저장한다고 치잖아요. 여기서 세이브 에즈에서 여기 나오는 이 파일 형식, 이걸 파일 확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PSD, BMP, JPG, 그리고 이 로우 파일 있고 PNG, 그리고 뭐 TGA, TIFF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어떻게 사용되고 원리는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해볼 얘기는 뭐가 있냐면, 비트맵 이미지랑 이 이미지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 벡터는 벡터라고 하는데 비트맵이고, 비트맵 이미지는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눈금으로 이렇게 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픽셀로 돼 있잖아요. 기준이 픽셀로 돼 있고, 인포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줄여 보면은 이게 움직일 때 저기 x, y 여기 값이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x 값 5714, y 값 300에 회색의 이 컬러 값이 여기가 찍혀 있다. 이거를 자세히 볼 수 있기 위해서 컬러를 띄우고, 컬러가 저기 띄웠는데 잘 안 보이나. 요거를, 자, 요거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면 이게 찍을 때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다르게 찍혀요. 컬러 값이. 저런 식으로 어느 좌표 값에 어느 해당 값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표시해주는 방식이 이 비트맵이에요. 자, 그럼 벡터 이미지는 뭐냐? 벡터 이미지는 이미지의 형식 자체가 다릅니다. 얘네는 펜 툴로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는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이것도 뭐 저거랑 똑같잖아요. 비트맵이랑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은,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의 구분이 다릅니다.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쉐입 모양이 이 벡터라고 아이콘이 찍혀 있어요. 비트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를 그냥 키운다. 이렇게 키운다. 이렇게 왕창 키워. 자, 얘도 왕창 키워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키웠을 경우에 왼쪽에 비트맵 같은 경우 작은 걸 키우니까 당연히 이미지에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벡터 이미지는 어때요? 지금 이미지가 작을 때나 클 때나 여전히 뚜렷하고 날카롭다. 그러니까 벡터 이미지는 언제 쓰겠어요? 사용 용도가, 그쵸? 그 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사용하는, 그러니까 맨날 쓰는데 모르는 벡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문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요 그 글자들 있잖아요. 이게 다 벡터예요. 이거 이게 벡터일 리가 없어요. 벡터 맞습니다. 제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벡터 맞잖아. 그죠? 그럴 리가. 그죠? 맞잖아.
벡터예요. 이거 다. 뭐 모든 문자 타입은 다 벡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지가 작거나 큰데 그때그때 글씨체가 작거나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정보 값이 이미지로 저장이 될 텐데 용량이 무한대로 클 거 아니에요. 이미지로 다 저장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 용량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폰트가. 왜 용량이 안 크냐? 벡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하냐면 점의 개수로 이미지 크기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떻다? 용량이 증가한다. 그죠? 왜냐하면 복잡해질수록 그 복잡함을 나타내기 위한 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비트맵은 그럼 어때요? 비트맵은 크기가 커지면 용량이 커져요. 얘는 화소의 증가에 따라서 용량이 증가하는 타입이고, 얘는 점의 개수가 증가하면 용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과 용량이 증가한다는 거를 봤을 때 무엇과 같게 똑같이 생각이 됩니까? 3D 오브젝트와 같은 방식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3D 오브젝트도 벡터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얼추 맞아요. 진짜야. 네. 벡터 이미지는 XY 좌표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3D라고 말을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아요. 왜냐면 정말로 개념이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트맵 이미지와 벡터 이미지를 왜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미지 확장자들의 모든 방식은 비트맵을 따라갑니다. 왜? 3D에서 사용될 텍스처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벡터 이해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 다 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 확장자에서 저장이 되는 경우,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무엇이? 알파란 무엇인가? 알파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처음 이야기를 하면은 알파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 그리스 알파벳 읽을 때 쓰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약어예요. 뒤에 알파 레이어가 들어가야 돼. 이게 플레임이에요. 알파 레이어. 자, 이렇게 알파 레이어. 알파 레이어란 무엇인가? 알파 레이어는 뭐 하는 거냐면 투명도를 나타내는 레이어예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포토샵에서. 포토샵에 이렇게 칠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레이어를 칠한 거지. 예? 이 레이어를 친 거, 여기 투명도가 값이 있긴 있는데, 그럼 이게 알파 레이어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알파 레이어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채널로 가야 돼요. 일단 채널로 가면 여기 RGB가 있고,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해서 바로 다음에 설명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면 시꺼먼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알파 1이라고 생겨요. 이게 알파 레이어예요. 자, 그럼 알파 레이어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자, 브러쉬로 이거 왜 쓰지가 못하니? 잠깐만요. 네, 됐다. 네.
잠깐만. 자, 이제 써봅시다. 요렇게 이렇게 적어놨다고 칩시다. 알파레이가.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크게. 잘 보이죠? 자, 이런 RGB로 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저게 도대체 뭐냐, 뭐 어디다 쓰는 거냐 라고 하면은, 저거는 알파 레이어는 저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제 투명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아직도 안 되죠. 그죠?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어떻게 투명도야 라고 하면은, 자, 이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알파 1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택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색을 선택하고, 이 색을 선택한 상태로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끝에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좀 투명하게 칠했던데 어때요 지금? 이게 내가 다 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글씨를 쓴 곳만 이렇게 칠해지잖아요. 선택 영역이니까. 그죠? 선택 영역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색깔을 바꿔서 다른 글씨로 쓴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밑에는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이쁠 것 같아서 해본다. 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좀 진하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진한 글씨로 써보겠다. 되죠? 이렇게 중간을 막 열심히 여러 번 칠해가지고 해가지고 두껍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얘가 만약에 한 번에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 한 번으로 이렇게 칠하면 여기 어때요? 투명도가? 내가 글씨를 썼을 때 남겨놨던 투명도가 여기 그대로 남죠. 확인해 볼까요? 그죠? 여기서 말해주는 거 뭐예요? 검은색은 선택이 되지 않음, 흰색은 선택을 함. 이렇게. 그리고 적용할 때는 검은색은 적용되지 않음, 흰색은 적용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알파야. 그래가지고 알파는 알파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 알파 레이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파 레이어의 역할은 뭐냐면,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맵을 만드는데, 이것은 흰색은 보여짐, 검은색은 보여지지 않음이 돼요. 이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이 포토샵 브러쉬 있거든요. 이 뭐야? 요거를 간격을 늘려보면 각 포토샵 브러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만들 때 알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검은색 흰색으로. 얘네들이 다 알파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조금 이해되시죠? 이 개념이. 그죠? 요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을 돌려서 다시 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그리고 우리가 알파 레이어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자, 여기서 내가 파란색 네모를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 네모를 그렸죠. 그리고 이 레이어 위에다가 여기에 보면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마스크를 만들었더니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이 마스크만 검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왜 안 보여? 이러면서 이 마스크 위에다가 흰색을 칠해 볼게요. 칠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마스크라고 부르고, 이 마스크가 실제로는 저거인 거예요. 알파레이어. 똑같죠? 생긴 형태가. 이게 알파레이어 개념입니다. 알파레이어는 왜 이렇게 사용되냐면, 우리가 복잡한 문양을 그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그 영역 내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알파, 자 알파 선택 마스크는 같은 겁니다. 이게 말만 다르게 적은 거지 다 같은 거예요. 얘네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야 되는 설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저 알파 레이어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여기 가면 채널에 RGB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알파는 지우도록 하고, 아니다 그냥 남겨두자. 자, RGB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255.00 그죠? 이거 레드, 그러니까 뭡니까? R이겠죠. 자, 이거 빵 그린이 255 0 255 0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G. 진짜 알기 쉽죠? 그죠? 자, 그리고 블루가 0 0 255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블루 B죠. RGB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색을 혼합해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시스템들 중 저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각 값이 0부터 255까지 들어갑니다. 0부터 255까지니까 총 개수는 몇 개예요? 0부터 세니까 0이 1이죠. 그러면 끝날 때는 256이죠. 그래서 256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56 컬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거를 256 컬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8비트 컬러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왜 8비트 컬러라고 부르냐면, 얘네가 16진수로 봤을 때 16 곱하기 16이 돼서 256이 되는 거거든요. 잠깐만, 이게 맞는지 계산기로 틀리면 나 어떡하지? 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히 맞았나? 여러분들도 가끔씩 저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16 곱하기 16이 256인데 16 하나가 여기에서 칸을 매겨가지고 두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 두 자리를 차지해요. 이게 1비트에 저장되는 값이 0부터 1부터 16까지 값으로 기록하면 0부터 15가 되겠죠. 이것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비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하나의 컬러 값을 이룬다고 해서 8비트 컬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8비트 컬러는 얘네가 제공하는 건 뭐냐면, 이 중에 이거 두 칸이 레드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컬러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한 칸 비는 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비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알파가 들어갑니다. 알파 값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RGBA라고 그래요. 그죠? 알파는 아까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RGB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 말했어. 쏘리. 여기 A 아니에요. 여기 좌표 값 들어가요. X, Y. 맞아. 이게 맞을 거야. 아닌가? X, Y가 맞나? 이게 하여간 뭔가 다른 게 들어가요. 알파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RGBA가 되면은 비트를 더 써요. 이거를 더 늘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때는 저장을 TGA 기준으로 할 때 32비트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32비트 컬러가 됩니까? 그럼 아니야. 32비트 저장이라고 했는데 왜 32비트 컬러가 아닌 거죠? 라고 하면 8비트에다가 32비트 컬러를 쓰는 만큼 빌리고 여기에 알파 넣어줘요. 근데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이라는 게 되게 좀 가끔씩 비효율적일 때가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해둔다고 해도 여기에 이거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냅두거든요. 그럼 이게 용량을 차지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파일로서 저장될 때는 이 뒤에 바로 여기에 RGB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또 꽉꽉 채워서. 그럼 여기 알파 남잖아요. 그럼 이쪽에 알파 넣고 이런 식으로 꽉꽉 밀어서 넣어줘요. 들어갈 때는 그 램의 그 메모리 형태로 들어갈 때. 그래가지고 이게 8비트 컬러가 그래서 8비트 컬러다, 이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죠? 이해가 잘 안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8비트 컬러라는 거까지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저게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RGB는 그럼 정확하게 도대체 레드, 그린, 블루라고 돼 있고 알겠다. 응?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알겠고 이게 8비트 컬러인 것도 이해가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저거가 되잖아요. 얘네가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지는가. 여러분들이 보는 RGB는 사실 레이어 3개가 항상 혼합된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레드 레이어만 있는 거예요. 자, 레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이거 검은색 흰색으로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 레이어에서 설명할 때 흰색은 보여지고 검은색은 안 보여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레드만 안 보여지고 그린, 블루는 다 보여지는데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그린에 레드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블루에 레드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검은색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하나 해볼게요. 여기다 검은 줄을 넣고, 제가 여기서 검은색, 흰색으로만 여기다가는 그린, 여기다가는 블루, 여기다가는 레드를 넣겠어요. 따로. 이게 적으면 여기서도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건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그럼 검은색, 흰색일 때 그린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린에다가 이 레드일 때 그린에는 레드가 들어가지 않으니 검은색. 자, 블루일 때 그린이 블루에 들어가지 않으니 검은색. 그린일 때 그린이 그린에 100%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흰색으로 하면은 RGB 가면 그린이 나오죠. 자, 밑에 같은 방식으로 또 칠해볼게요. 자, 채널에 가서 블루에 레드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검은색, 블루에 그린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검은색, 블루에 블루는 100% 해야 되니까 흰색. 그럼 무슨 색이 돼요? 블루가 되죠. 자, 밑에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레드일 때는 100%여야 되죠. 그죠? 레드 레이어에 내가 빨간색을 칠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얘가 100%가 돼야 레드색이 되는 거죠. 자, 그린일 때는 그린 레이어에는 나는 레드를 칠할 거니까 그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한 거죠. 자, 블루일 때도 이렇게 칠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색? 레드가 되는. RGB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GB 혼합을 쉽게 보기 위해서는 이 컬러 보는 거 있죠. 여기서 RGB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R이 값이 몇일 때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조절해서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색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다 100%면은 흰색이 나오죠. 다 0%면 검은색이 나오고요. 이거는 빛의 혼합 특성을 가져서 색이 모두 다 들어갔을 경우 흰색이 된다라는 거를 법칙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게 채널이에요. 우리가 컬러를 여태까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쓰면서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몰랐던 것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원리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이미지를 만들 때 제가 이거는 뭐 몇 비트 짜리야, 그래서 이게 뭐 혼란이 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가끔. 자, 비트 채널이 16비트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16비트 채널로 바뀌면은 우리가 쓰는 이 시스템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컬러의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컬러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이 값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게 16비트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저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 256색을 쓰는 8비트 컬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16이잖아요. 그럼 더블이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칸이 8칸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16칸 쓰는 거예요. 이렇게 16칸. 이게 버퍼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6 곱하기 256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 수가 몇 개가 되냐면 65,000 컬러를 써요. 그 느낌이 갑자기 확 달라지죠? 그렇게 많이 써요? 네, 그렇게 많이 써요. 65,500 몇십이야? 36개를 써요. 그럼 사람이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 조금 되긴 해. 아주 조금 더 살짝 까매 보이나? 그런 느낌이 나긴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32비트로 쓰는 그 영역의 예술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아트 할 때 쓰는 그런 분야 말고 다른 데가 있는데, 거기가 사진 분야예요. 왜냐면 사진은 현상을 해야 되잖아. 그죠?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인 상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저기 뭐지? 화학 제품을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현상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최소한 디지털 프린터 같은 거 써가지고, 그죠? 사진 현상용 고성능 프린터 있잖아요. 그런 거 써가지고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화소 자체가
대단히 높아야 돼요. 왜냐면 모니터상에 출력될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얘네가. 그런데 이제 출력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6비트 이상이 필요해지는 거고,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0부터 값이 255까지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6비트로 해서 쓰는 분야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어디가 또 있냐면은 모델링의 알파 쪽이 그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모델링용 알파라니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브러시를 쓰거든요. 우리가 지브러시를 쓸 때 지브러시에서, 지브러시도 이렇게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찍어서 브러쉬를 쓰잖아요. 이렇게 쿵 찍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록하고. 그런데 그런 브러쉬들을 쓸 때 브러쉬들 중에 어떤 애들도 있냐면 크랙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쫙 금가고 뭐 그런 애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쫙쫙 금가고 막, 그리고 막 자갈자갈한 막 자갈 같은 애들도 막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3D잖아, 지브러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면 이 튀어 올라오죠, 그죠? 근데 우리가 8비트를 기준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네가 몇 단계까지만 올라올 수 있냐면, 평평한 단계에서 이렇게 지글지글 되면서 256계단, 256계단까지만 올라와요. 5개까지. 그럼 등고선이 생겨있죠, 옆에. 이렇게 지글지글 하면서, 그죠? 그렇잖아. 많이 없으니까요. 이건 불만이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써? 그러면은 16비트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계가 몇이 돼요?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 한 단계를 쪼개서 256개로 한 번 더 쪼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부드러워져요, 여기가. 대신에 용량은 뻥튀기 됩니다, 이게. 확실히 2배 이상이에요. 저기 4배인가 까지 증가돼요, 용량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용량이 증가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16비트로 쓰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친다고 쓰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용량만 증가되는 거라면 평소에는 왜 그렇게 안 씁니까? 라고 하면은, 나중에 컴퓨터 들어갈 때만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모니터 출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 출력에서는 이게 화소가 끝이에요. 이 화소가, 모니터가 화소가 더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죠? 있을 거야 이러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우리 모니터를 믿어보면은, 모니터가 나에게 16비트 화소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나와요, 믿는다고. 네?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그러면 도대체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3D 데이터용, 그죠? 이 임시가 아니죠, 이미. 그리고 출력용,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죠, 이미. 현실 데이터죠.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현상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나왔는데, 그 현상 이미지. 이거는 현상을 쭉쭉 할 때, 그러니까 사진인데, 사진으로 갈 때 이제 이건가? 네, 이거 색상 변하는 거 보여요, 지금? 살짝 변하는 거? 그 위에 보입니까, 이거? 뭐라고 돼요? CMYK, 그죠? 자, 이걸 다시 바꿔보고, 이렇게 시커멓로 딩딩하게 나오잖아. 그럼 아니 도대체
시커브로 딩딩하게 나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CMYK입니다. 그래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블랙을 써요. 스펠링 틀릴 뻔. 굉장히 쪽팔릴 뻔했어. 자,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에요. 이게 뭐예요? 잉크예요, 잉크. 잉크값 기준으로 가요. 무슨 잉크? 잉크젯. 무슨 잉크젯이죠? 그 프린터 잉크젯 있잖아. 그거 기준으로 가는 거. 그래서 CMYK로 그럼 변환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출력할 때의 출력값 예상값에 가장 가까운 값을 보여줘요. CMYK가. 우리가 포토샵을 우리가 쓰니까 디지털 이미지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포토샵의 용도가 진짜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포토샵은 원래 사진 편집할 때 쓰는 툴입니다. 드로잉 할 때 쓰는 툴이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은 지금은 드로잉을 하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된 거죠. 쓰다 보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된 거지. 원래 포토샵에 들어있던 브러쉬의 기능은 어느 정도였냐면 필압조차 없었어요. 20년 전엔 필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필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경쟁 툴이 나오자 포토샵도 놀래서 부랴부랴 넣었는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이었고, 미안하지만 지금도 후진적이에요. 포토샵은 시스템 구조 자체가 후진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지브러시의 필압은 정확하게 정수로 0에서부터 100까지만 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스템상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0.065 뭐 이런 필압을 잴 수가 없어요. 근데 필압은 몇천 단계까지 가냐면 빵에서부터 8500단계인가? 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살려. 시스템 상에서 0부터 100까지만 쓸 수 있는데 0부터 8500으로 어떻게 재 여기서. 그럼 뭐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 200, 300, 400 이렇게 재갖고 와요. 이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이미지를 원래 계산할 때, 이것도 이후에 들어온 계산 방식인데 GPU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포토샵은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2011년 이전에는 엄마 나 학원에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포토샵 써야 되는데 컴퓨터가 좋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픽카드 좋은 거 사주세요 이러면은, 만약에 컴퓨터를 정말로 잘 알고 포토샵의 전문가셨던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따귀를 바로 올릴 수 있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 포토샵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CPU로만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지금도 옛날에 그랬었다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CS5인가 4인가 CS5인가 4인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CC로 오면서는 기본으로 장착하게 됐고, 그러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왜? 경쟁자 툴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쟁자 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경쟁자로 새로 부각되는 게 클립 스튜디오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림 그릴 때는 클립 스튜디오가 더 나을 거예요. 이쪽은 필압이 감지가 훨씬 높습니다. 구조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알기로 이전에 그 페인터 개발자들 뭐 이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코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저씨들이 거기 퇴사하고 나서 다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설명해봤고, 그리고 다시 옵시다. 이제 이거 설명 끝났으니까 이건 꺼도 되겠고. 자, 이 다음에 볼 거는, 우리가 볼 거는 이미지의 압축 방식이에요. 이미지 압축 방식. 압축이 뭐예요? 이미지를 압축한다면 뭐 zip 파일 말씀 하시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겠고, RAR인가? 7집인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인가? 기타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듯. 압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압축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면은 모든 이미지는 압축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들었나? 8비트 그 얘기할 때 비트에 버퍼에 몇 개 쓴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 둘 세 칸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한 칸이 남잖아. 어? 이거를 이렇게 블록화 시켜서 쓸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 가능합니다. 이게 배열을 해주면. 그러면은 얘가 원래 써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한 칸씩 써야 되잖아. 여기 비고, 그지? 공란으로 이렇게 한 칸. 근데 얘는 지금 몇 개 써요 지금?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한 칸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한 칸이 더 쓸 수 있잖아. 얘는 이렇게 쓰는데, 똑같이 밑에 만들면 한 칸씩 비워서 쓰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R, G, B 그리고 메타데이터 R, G, B 메타데이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걸 여기는 R과 G가 하나씩 더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압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어서. 자, 저런 식의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화상 자체로 가는 게 있어요. 화상에서, 그러니까 그 이미지 위에서 만약에 이미지가 여기만 그려져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여기만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미지가 여기만 그려져 있어. 여기 공란이잖아. 여기 텅텅 비어있잖아. 거기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 그럼 RGB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 RGB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공란 하나 있는 거, 이 8비트에 여기에 값이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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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죠. 이거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빵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빵이잖아 다. 이게 얼마나 길어 값이. 다 세보면 일일이. 이게 만약에 1024짜리 8이라면 RGB가 1024번 들어갈 건데 1024번 들어갈 건데 1024번이 다 빵빵이라니. 그죠? 놀랍죠?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해요?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나? 그래가지고 바꿔요. 이걸 뭘로 바꿔요? 여기다가 주소를 적어요. RGB 들어가는 데다가 뭐부터 주소를 적냐면 X0 그리고 X0부터 X128 1024번까지 R, G, B 값이 같음. 넣는 값은 00.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공식화 시켜서 공식으로 적어.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공식 하나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란으로 쫙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압축 방식이 있어요. 공식을 쓰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압축 방식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야, 되게.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자, 지금 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는 애들,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애는 진짜 똑똑한 애거든요. 한 칸씩 미루는 거. 근데 그거는 버퍼를 일일이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읽거나 저장할 때 느리다.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 DDS 압축 방식이에요. 엔비디아사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이게 실제로 게임에 들어갈 때 적용되는 거의 그 실제 압축 방식이에요. 이게 무손실 압축이에요. 무손실. 대신에 저장할 때 반드시 엔비디아용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돼요. 왜?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한 칸씩 빡빡하게 밀어가지고 넣는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밀어서 넣는데 걔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특수한 방식을 이용했어요? 특수한 방식을 이용하겠지. 그죠? 그래서 플러그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DDS 압축 방식이다. 무손실이에요. 근데 손실 없음.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지금 설명해줄 손실 압축 방식이 있어요. 얘는 드라마티컬하게 그거를 줄여줘. 용량을 10% 용량 뭐 이런 식으로, 20% 용량 이런 식으로 용량을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JPG 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아, JPG면 이미지 파일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익숙한 그 이미지 파일이죠. JPG. JPG의 압축 방식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이게 손실이라고. 이게 왜 손실이 나냐면, 얘네 압축 방식은 픽셀을 기준으로 해요. 픽셀을 기준으로, 여기에 픽셀이 검은색이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티 얼라이싱이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금을 쭉 걷을 때 막 확대를 해보면 이게 알아서 여기를 이렇게 검은색이 아닌 회색을 칠해주면서 얘가 부드러워 보여지도록 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를 안티 얼라이징, 그 계단 현상 방지라고 해요. 근데 계단 현상 방지를 우리가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단 현상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 이렇게 거져요. 그래,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금을 걷는데 검은색 흰색이 그어져야지 중간에 회색 왜 생기냐고. 그죠? 회색을 만들어주는 게 안티 얼라이징. 근데 얘네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미지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기가 어때요? 이미지가 보기가 좋아요? 아니면 이미지가 보기에 좀 영 껄끄럽습니까? 껄끄럽죠. 왜? 딱딱하고 튀고 중간에 지글지글한 게 영 보기 불편해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금을 뭐 제가 이거를 뭐 좀 삐뚤게 걷으니까 그러죠. 똑바로 좀 거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번 막 이렇게 근단 말이에요. 거가지고 보면은 똑같이 여전히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안티 얼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사람 눈이 편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인접한 그 픽셀에다가 자신과 비슷한 픽셀을 자동으로 그려줘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의도해서 일일이 픽셀을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엔 이걸 다 찍었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했던 거예요. 원래 이거. 그 수작업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공식으로 만들어서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 공식을 보고 유심히 생각을 해봤던 그런 다른 그 포토샵 회사의, 어도비 회사의 그런 임원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처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다른 데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자기네 프로그램에 차용해가지고 쓴 거지, 안티 얼라이징 기술. 지금은 너무나 흔해서 어느 3D 프로그래밍이나 어느 그래픽 프로그램에 이걸 모두 다 씁니다.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을 좀 더 눈여겨봤던 이 JPG라는 그 특허 이제 기술이거든요. 저게 압축 기술인데, 근데 저 기술을 만들어낸 데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거 안티 얼라이징을 좀 더 넓게 하면 그러면은 색깔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공식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으로 도입하자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냐면, 이 값을 계산해가지고 놔보니까, 미리 계산해가지고 압축을 줄여보니까 원래 1메가던 애가 50kB가 됐는데 용량이, 이게 이미지가 비슷해 보이는 거야.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 1메가짜리가 50kB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100kg짜리 아령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못 들고 다녀, 그죠? 100kg짜리 맨날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팔 빠집니다. 어깨 빠지죠. 근데 이거를 500g까지 줄여준 거예요. 500g이면 어느 정도 무게냐면, 그 저거 하나 무게거든요. 이거 생수통 하나, 여러분 생수통 하나 충분히 들 수 있죠. 아, 그 2리터짜리 말고, 네? 500ml짜리, 아니 500ml짜리 바나나 우유 있잖아, 뭐 그런 거. 그 무게예요, 그 무게. 100kg짜리는 사람이 옮길 수 있지만, 옮길 수 없지만, 이거는 어때요? 좀 든든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가방에다 10개 놓고도 다닐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옛날에는 디스켓 하나가 용량이 얼마였냐면 512kB였어요. 1메가가 안 했거든요. 여기 안에 이미지가 세상에 몇 장이나 들어갑니까? 거의 10장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왠지 아세요? 디스켓 무게가 어때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는 저거를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이게 개발되었을 때가 90년대입니다. 80년대는 아니고 90년대 때는 막 저런 식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왔을 당시 자체에는 진짜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미지를 압축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다 어떤 게 진행되기 시작했냐면, 그때 막 저런 기술 나오고 그랬을 때예요. 엠팩이라고 해가지고 압축 기술, 이게 Q인가 그럴 거야. G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압축 기술 관련해가지고 막 엄청난 발전이 있던 시대였거든요. 90년대 때. 어떤 식으로 압축할 것이냐, 막 이런, 이거를 두고 막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두고 나왔던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데 쟤는 용량은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이미지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량만 충분하다면 굳이 감소하지 않아도 되는 애예요. 용량이 충분한데 이미지가 뿌옇게 나올 거, 그죠? 굳이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축 방식을 가지게 되면, 무손실 압축에는 뭐가 있냐면 PNG, 그리고 TGA, 그리고 DDS,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중에 읽기 쓰기로 보면은 얘는 쓰기 속도는 빨라요. 읽기가 느려요. 얘는 쓰기가 느려요. 읽기 빨라요. 얘는 TGA랑 같아요. PNG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식으로 되는 애들이고, 얘네는 플러그인을 사용한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죠. 그래서 속도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게임 할 때 이미지를 저장해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여러분들이 게임 내에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합니까? 쓰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뭐만 해요? 로드만 하죠. 그럼 로드할 때
느린 애가 좋겠어요? 빠른 애가 좋겠어요? 빠른 애가 좋죠. 얘네 두 개가 실제 게임에서 쓰여지는 이미지로 채택이 됩니다. PNG 쓰던데요? 이 보통 PNG를 쓰는 애들은 왜 PNG를 쓰냐면, 보통 저 프로그램 그룹 있죠. 프로그램 팀이나 이펙트 팀 또는 기획, 이쪽 출신의 엔진을 사용해서 1인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PNG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했거든요. 물론 이거 얘기해보면은 얘네는 공감을 합니다. 아, 그렇긴 해 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지?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그 CPU가 엄청나게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저거에 대한 그런 속도라든가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PNG를 이미지로 삼는 그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로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로딩이 짧아요. 그럼 마이크로초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PNG를 사용해도 무관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압축 방식까지 둘러봤고요. 이제 슬슬 이미지 확장자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지 확장자들이 가지는 그 역할들과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까지만 설명하고 바로 다음으로 들어올게요. 자, 레이어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각 레이어당 이미지 정보를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가능하죠. 자, 그럼 이렇게 저장되는 레이어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레이어 한 장 만들면, 만약에 내가 한 장의 용량이 1메가였을 때 한 장 더 만들면 2메가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매우 똑똑한 생각인데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려진 부분만 마스킹 형태로 남아서 나머지는 실제 용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지가 꽉꽉 차 있어야 용량이 실제로 2배 이상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저장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레이어가 많을 경우에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원본 이미지의 원본 이미지의 용량이 32메가일 경우, 여기에 레이어가 50장 이상 추가되었을 때 그 50장이 빡빡하게 다 칠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용량이 몇백 메가가 됩니다. 400 쉽게 넘어가고요. 1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쫙쫙 올라갑니다. 용량이. 왜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레이어가 한 10장 이내가 될 때는 얘네가 저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충분히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기로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로 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상에서는 얘네는 크다란 이런 덩어리 된 그런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한 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미지를 방을 만들고, 임의의 방을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쫙 깔았어요. 이 레이어를 까는 거죠. 옆으로 쫙 깔다 보니까 한 칸 딱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만 용량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니, 컴퓨터에서는 이만큼 증가해요. 이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증가해요? 라고 그러면 컴퓨터가 원래 그래. 여기에서 나랑 논의하지 마십시다. CPU 만든 사람이랑 논의를 하든가. 계산식이 저래요. 원래. 그래가지고 저거를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게임 엔진 상에서 이미지를 거꾸로 줄이는데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민맵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컴퓨터 최적화 그쪽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레이어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확장자는 PSD와 TIFF 이렇게 있다. 두 개 이렇게 사용됩니다. 거의 똑같이 사용되고요. TIFF가 알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TIFF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라고 하면 TIFF는 일반적으로 PDF와 그 비슷하게 저걸로 쓰여요. 문서용 이미지 파일이에요.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로 우리가 잘 보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시네마 4D는 TIFF를 써요. 왜? 모르겠어. 포토샵을 메인으로 잡으면 괜히 어도비한테 자기네가 서브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승자감의 느낌을 주게 될까봐 일부러 안 썼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확장자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쭉 적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BMP가 있고, 이 비트맵 이미지죠. 대표적인 거. 그리고 PSD가 있고, TIF가 있고, TIF는 이게 적집 아니에요. 이거 빼자. 이거 시네마4D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고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요. 자, TGA가 있고 PNG가 있고, 그 다음에 JPG. 깜빡했는데 GIF도 있는데, GIF 우리가 짤방이라는 걸로 많이 쓰긴 해요. 움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움짤이라는 걸로 하는 걸로 쓰고 있는데, 얘도 레이어를 포함하고, GIF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얘네는 안에 속도 값에 대한 그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어들이 각각의 속도 정보 값을 가지고 몇 초 간격으로 깜빡이면서 다음 레이어로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용량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미지를 여기다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게 이미지 레이어 개수, 그러니까 프레임 개수겠죠. 예로 보면은 프레임 개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프레임 개수가 이미지가 큰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많다라고 하면은 용량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어느 때는 그냥 영상 파일이 용량이 더 적은 경우도 많아요. GIF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효율로 따져봤을 때 얘는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떨어진다. 그럼 왜 써요? 라고 하면은 쉬워요. 만들기가 쉬워요. 대신 만들기 쉬운 만큼 최적화는 잘 안 돼 있는 파일이에요. 자, 그런 거고 그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에다가 적어둘게요. RGB. 당연히 모든 애들은 기본으로 RGB는 다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레이어가 되는 애, 얘가 유일해요. 나머지 레이어 다 안 됩니다. 자, 그럼 알파. PSD 알파 되고요. TJ도 알파 되고요. PNG도 알파 포함하고요. 얘는 안 되고 GIF는 알파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네요. RGB, 레이어, 알파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파를 쓰려면은 뭘 써야 되냐면 PSD, TGA, PNG 여기까지 써야 되고, 그리고 GIF는 이 열외예요. 얘는 손실 압축이에요. JPG랑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은 PSD 알파 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엔진 및 기타 프로그램에서 인식 불능으로 들어가요. 왜? 얘랑 겹쳐서. 뭐만 남아요? TGA랑 PNG만 남죠. 그럼 TGA랑 PNG 중에 어떤 거 쓴다고 그랬어요? PNG는 불러오는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로딩할 때 이미지를 로딩할 때 이미지를 보통 몇 장을 로딩하면 게임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개수가 텍스처를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제작해보면 알겠지만 오브젝트가 한 화면에 100개 이상 나오게 될 때는 텍스처의 개수는 최소 100개 이상입니다. 그럼 100개 이상을 불러들일 때 하나당 0.1초 걸린다고 보면은 로딩이 10초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초 기다리는 거 어때요? 한 장면당. 여러분들 게임을 FPS 게임을 막 해, 막 뛰어 캐릭터가 방 문을 딱 열고 들어가요. 여는 순간 10초 기다리려고 그래.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로 간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짧게 얘기하면은 이미지 확장자는 TGA로 쓰시고 알파 들어갈 때도 TGA로 사용하세요. 그냥 쓸 때는 8비트 저장하시고 알파 쓸 때는 32비트 저장하세요 라고 줄여 말할 수 있어요. 설명이 다 빠집니다. 그죠? 1시간 동안 설명 듣느라 수고들 하셨고요. 그래서 저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